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모공, 축소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저희 로레 스튜디오를 찾아주시는 많은 고객님들 중에서도 모공 축소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서 스킨케어만으로 모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. 이미 늘어난 모공은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항상 말씀을 드린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모공 축소 시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세안하실 때 나의 얼굴을 보면서 이 모공 줄일 수 없을까 하는 생각하신 적 없으실까요? 아무리 시중에 판매되는 모공 관리 제품을 사용해 봐도 작아지지 않는 이 모공. 과연 피부과에서 받는 모공 축소 시술은 안전할까요? 내 피부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없을까요? 오늘은 모공 축소 시술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모공 축소를 위해 흔히 선택되는 시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중 대표적인 시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프락셀 레이저입니다. 이 시술은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방식입니다. 모공 축소뿐만 아니라 잔주름과 색소 침착에도 효과가 있는데요. 다만 시술 후 붓기와 붉어짐이 생길 수 있고 시술 후 자외선 차단이 필수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. 두 번째는 미세침 시술입니다. 마이크로 니들링이라고도 하죠. 미세한 바늘로 피부를 자극해 자연 재생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. 모공과 주름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. 장점은 회복 속도가 빠르지만 시술 후 감염이나 붓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,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. 세 번째는 화학적 필링입니다. 피부 표면을 화학물질로 벗겨내는 방식인데요. 모공 축소와 함께 피부톤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. 하지만 피부 재생력이 낮은 사람이나 민감한 피부에는 피부가 많이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술 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 네 번째는 모공 축소 주사입니다.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주사로 시술 후 비교적 간편하고 회복 속도가 빠르기에 많은 분들이 찾는 시술입니다. 하지만 지속적인 효과는 조금 어렵기에 여러 번 반복 시술은 필수입니다. 다섯 번째는 많이 들어보신 울세라입니다. 초음파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모공 축소와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역시 민감한 피부에는 통증과 붉어짐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. 이런 피부과에서 진행하는 모공 축소 시술은 즉각적인 효과는 볼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. 다음은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. 첫 번째는 비정상적인 콜라겐 생성인데요.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과다 생성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상처 부위가 볼록하게 올라오는 비유성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켈로이드 생성입니다. 유전적으로 피부가 켈로이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시술 후 상처 부위에 켈로이드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는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붉고 단단하게 부풀어 오르며 이런 피부들은 시술 전 꼭 상담이 필수입니다. 세 번째는 피부 섬유화입니다. 피부 재생 시 섬유 조직이 과다하게 형성되면
피부가 딱딱해지거나 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이는 피부 질감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네 번째는 염증 및 감염 부분입니다. 이 모공 축소 시술 중에 피부에 상처를 내는 시술 방식은 염증이나 감염의 위험이 따릅니다. 당연한 얘기지만 염증이 발생하면 피부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색소 침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피부 비대칭입니다. 모공 축소 시술 후 피부가 균일하게 재생되지 않아 비대칭이나 불규칙적인 피부 질감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. 모공 시술에서 레이저 또는 주사로 피부를 자극하는 경우에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모공 축소 시술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. 모공 축소 시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하세요.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. 시술 후 피부가 매우 민감해지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.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피부 보습과 진정 관리입니다. 피부가 재생되는 동안에 충분한 보습을 통해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시술 후에는 피부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피부 진정 관리가 필수입니다. 세 번째는 적절한 시술 기간을 유지하는 겁니다. 모공 축소 시술도 여러 가지 피부과 시술들처럼 시술 간격을 충분히 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너무 자주 시술을 반복하면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주게 되고 피부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시술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피부가 더욱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피부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입니다. 본인의 현재 피부 상태를 고려하여 피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세요. 내 피부의 현재 상태가 이런 시술을 받아도 재생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은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시술을 결정하는 것도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아주 큰 방법입니다. 피부과에서 진행하는 모공 축소 시술은 즉각적인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 현재 피부에 맞는 신중한 선택과 철저한 후관리가 필수적입니다.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건강한 식단이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듯이 피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매일매일 꾸준한 관리가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로렐 스튜디오에서는 피부 전문가와의 개인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현재 피부에 맞는 개별 맞춤 관리를 제공합니다. 마지막으로 피부과에서 받는 모공 축소 시술은 위험도가 조금 큰 시술에 해당합니다. 저희 매장에 오시는 고객님들 중에서 대학병원에서도 진행한 분들도 계시고 여러 고객님들의 케이스를 보아도 섬유화나 비유성 피부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단 한 번의 시술이나 단 한 번의 케어로 피부가 확 하고 바뀔 수는 없습니다.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피부에 잘못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.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. 화장품이나 일반적인 케어로는 모공 축소가 되지는 않지만 대신 탄력이 생겨서 모공 자체가 작아 보이게는 할 수 있으니 집에서도 꾸준한 수분 케어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남은 연휴 행복한 시간 되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을 위해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